안녕하세요. 9월 25일 금요일 밤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전에 읽었던 책의 두 번째 책 우군철 선생님, 우군철님께서 지으신 짠한 요즘 마음이 짠해 홀로 짠한 날. 짠이네요. 이 띠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도 괜찮아의 두 번째 이야기. 아날로그 감성을 35mm 필름에 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책을 다시 읽을 때의 그 기쁨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글 사진 우분철, 수필가 사진작가 카피라이터.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스치는 생각을 메모장에 적고 일상의 한 켠을 필름에 담는 것. 필름 사진 작업이라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필름만의 아날로그 감성이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은 책으로는 그래도 괜찮아 당신답게 유일하게. 짠한 요즘 마음이 짠해 홀로 짠한 날. 밤 풍경을 배경으로 하셨죠? 프롤로그. 잠시 동안 불을 켜지 않았다. 어제의 자취가 그대로인 방 안에서 벗어던진 양말이 돌돌 말려 있고 뚜껑 잃은 볼펜은 잉크가 말랐다. 먼지 쌓인 달력은 여름에 멈췄고 영수증 조각 몇 개가 구겨져 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전시된 방안 풍경을 마주한다는 것. 바람 빠진 풍선처럼 덩그러니 혼자라는 마음 한켠. 정신없는 하루를 살았는데 일상은 멈춘 공허한 마음 한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말 못할 속사정 같은 마음 한켠. 문득 마음 한켠 때문에 혼자 술잔을 채우며 짠한 날. 나와 당신 짠한 요즘. 예전에 제 책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할 때 스탠드 켜고 책상 정리하고 책 한 권 딱 폈을 때 그 느낌 정말 좋았는데 준비하고 공부하려면 잠이 왔던 그 기억이 생각나네요. 프롤로그 마음이 짠해 홀로 짠한 날 이 맛에 산다 누구나 삶의 무게 그려려니 노력해서 된다는 말 희망 사용 설명서 현실 동화 담백하게 그게 뭐든 후회 이미 엎질러진 물 와닿지 않던 말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 제목들도 참 멋있어요.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성 문구를 쓴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당신과 나, 그 공간, 그런 사람 마음에도 문이 있다. 딱 보면 척, 너의 발견, 어쩌라고, 바빴어. 곱씹으면 섭섭한 말, 당연해진다는 것, 마음 다짐, 미움 열림, 웃자고 한 소리. 그냥 사람이 지칠 때, 그거면 됐지 뭐. 뭐가 되고 싶니? 그때 만약 그럴까봐 말 못한 속사정 그땐 몰랐고 지금은 안다. 시간이 흘러 나이 먹어간다는 것 잘 바쁘기 그냥 하고 싶어서 행복 찾기 더할 나위 따뜻한 문자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 흙 속의 당신 포기해도 괜찮아 그거면 됐지 뭐. 마음이 짠해 홀로 짠한 날. 와, 이거 딱 비 온 그 밤거리예요. 조명 불빛들만 있고 촉촉히 젖은 땅 이런 느낌 참 좋아했었죠. 책으로 가서 이 맛없는 걸 왜 마시나 했는데 사는 게 퍽퍽하니 이 맛에 산다. 소주는 거들 뿐. 이런 일상의 컷들 이런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누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 먼지처럼 가볍든 바위처럼 무겁든 누구나 자신만의 짊어진 무게가 있다. 이야기를 나누며 털어내는 사람도 있고 씁쓸한 소갈이를 기어코 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산다. 생각 없이 뱉으면 그 사람 더 크게 다칠지 모른다. 삶의 무게, 버틴다는 말,
그 무거움을 실감할 때. 여긴 어딜까요? 몽골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풍경을 찍을 수 있다는 거는 그곳을 갔다는 얘기죠. 사진은 그 장소에 가 있어야지만이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을 가지 못하면 찍지 않아서 그 현장성을 그 사람만의 감성으로 녹여낸다는 것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달력을 가지고 상대방들이 보는 이에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살다 보면 우스운 사람이 되기 쉽다. 우스운 사람이 되면 세상이 참 우습지가 않다. 그러려니. 높은 곳을 아래에서 찍었죠. 어떤 생각으로 찍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시선의 차이도 느껴지기도 하고 노력해서 된다는 말이 희망 고문일 때가 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때 그렇게 몇 번 넘어지면 혼자 깨닫는다. 생각대로 되는 건 없다는 것.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뿐. 사람의 뒷모습이네요. 사람의 뒷모습에서 어깨가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점점점 키가 작아지듯 어깨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희망 사용 설명서. 생각대로 되는 건 없으니까 생각보다 큰 기대 안 하는 것. 피터팬은 흑우와 손을 잡아 크게 한탕하려 사업 추진 중이고 인어공주는 얼굴 없는 가수로 1집 데뷔를 준비 중이야. 백설공주는 돈 많은 난쟁이 3과 그냥 착한 난쟁이 5를 두고 고민 중이지. 피노키오는 스타킹에 출연해 일약 스타가 되었고 지금은 거짓말에 죄책감 따윈 없어. 작은 가발 공장을 인수해 돈방석에 눌러앉은 라푼젤. 재기에 성공하지 못해 얼굴이 노래지도록 술통에 빠진 슈렉. 과다 복부 비만으로 램프에 들어갈 수 없는 지니. 3년 전 집 나간 미녀를 기다리는 야수. 법정 공방으로 번진 유리구두의 진짜 주인. 떠도는 것에 맞들린 어린 왕자는 거듭 혼잣말을 웅얼거려 나를 길들여달라고. 피터팬조차 지금 시대엔 소주 한 잔에 담배 태우며 한숨 쉴 테지. 그러니까 너무 앓지 마. 다신 안 마신다던 소주가 오후 5시면 생각이 나. 이런 문구들 보면 인생을 아는 것 같죠?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행동을 다시 할 걸 아는 그 나이? 알면서도 아니라 하면서도 그게 아닌 걸 아는 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솔직해지기도 하고 내숭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부부 간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런 건 아니고요. 거의 그대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더 그러니까 웃을 일도 많더라고요. 조명의 불빛. 와, 사진들이 시원하다. 여기 이렇게 새도 한 마리 있어요. 시원한 거는 사람에게 보는 이에게도 여유를 주죠. 저는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에도 제가 여백을 두는데 그게 생각할 공간 같아요. 말이 많아지면 변명이 생기고 글이 길어지면 수식어만 늘 뿐. 담백하게. 맞아요. 이게 사진과 글과 딱 맞네요. 담백하게. 그게 뭐든 지우려 애쓰면 더욱 선명히 생각나. 나중에 하지 뭐 변명을 뱉으며 후회로 미룬다. 그러다 수북히 먼지 쌓인 후회가 남아.
후회로 미뤄둔 것들이 후회로 남아버린 지금. 돌아갈 수 없으니 미련이고 돌이킬 수 없으니 후회인 것. 이미 엎질러진 물. 돌아갈 수, 돌이킬 수. 바쁜 일상의 한 컷 같아요. 빠르게 속도감이 느껴지고 비상구 운전석에 서 있는 모습.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말하는 것처럼 와닿지 않던 말.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날이 오고야 말았다. 근데 시간이 빠르다는 말을 입버릇이 아니라 거의 매일 느끼기 때문에 할 말이 더 이상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다, 쏜살 같다. 뭐 더 이상 생활할 때 시간에 대해서는 느리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올해는 자체가 코로나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9월 말이라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는 요즘이에요. 컬러감이 좋죠. 사진에서 이런 것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네요. 이런 구도감이랑 여백이랑 회화적인 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름진 얼굴을 뭐하러 찍냐고. 제주도에 이쁜 게 얼마나 많은데. 비가 오니 차로 모시겠단 말에 소쿠리가 비린내 나서 안 된다. 비 맞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파도의 패인 주름과 바람에 물든 짠내는 60평생 부끄럼 없이 채운 삶의 흔적일 뿐인데도 한사코 몇 마디 나누는 것조차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낮춘 당신. 요즘 그 말이 자꾸 머문다. 주름과 비린내,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 이런 거 보면 제가 겪진 않아도 마음이 짠해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한다는 건 참 힘들면서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이죠. 힘들다는 것은 그 일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지도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힘들죠. 힘든데 저는 만약에 돈 때문에 돈만 벌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같더라고요. 당신과 나, 그 공간. 고민을 털어놓을 때 거창한 해결 방법보다 그저 진심으로 끄덕여주는 사람, 잊지 않고 내 말을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마음 한켠 공감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 사람. 해외 사진들도 많네요. 마음에도 문이 있다. 누군가는 미시오. 누군가는 당기시오. 누군가는 애초에 잠겨있는 그런 문. 서로가 어떤 종류의 문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천천히, 급하지 않게.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 도시의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도시마다 그 시골이나 그 공간마다 그 채취처럼 그 향기가 있는데 여기는 왠지 그런 뭔가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사람이 풍길 수 있는 그런 향, 도시마다의 그 향, 따뜻함,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사람의 뭐 한 사람마다 컬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느껴지는 향기,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매력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면 척. 좋을 때 짓는 표정과 싫을 때 쓰는 말투를 뻔히 알고 있는 사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건가 봐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사진의 중요성도 더 느끼죠. 기록성도 있고 그때 그 시절을 나중에 공유하면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의 사진. 추억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인생이기도 하죠. 새로운 사람 알게 되는 것보다 새로운 너를 발견하는 게 좋다. 한 사람한테 익숙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그런 단어보다는 익숙한 걸 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신선함처럼 새로운 면이 계속 있는 게 좋아요. 편안함도 좋은 건데 의외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좀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돌발 행동들을 조금 하는데 그런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조금 유쾌하게 살고 싶으니까 조금 달리하는 생활들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여나 상처될까 입을 닫은 건데 행여나 섭섭할까 몇 마디 한 것인데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말 많이 하다가 오해가 생긴다. 그건 받는 사람들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다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죠. 제가 한 말 가지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듣는 말로도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말한 거 가지고도 저한테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엔 기분이 나쁘다가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어도 이걸 이렇게 생각을 역발상이라 하죠.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항상 요즘은 막 기분 나쁜 것보다는 조금 그 말을 가지고 그냥 객관화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답니다. 솔직해진다는 게 항상 옳지는 않다. 때로는 숨겨야만 부서지지 않거든. 바빠서 연락을 못했어. 그 말처럼 무심한 핑계도 없다. 바쁜 와중에 잠시 나는 공백 사이. 그냥 당신이 떠오르지 않았을 뿐 그게 다다. 바빴어. 맞아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고 좋아하면 잠깐이라도 화장실 갈 때라도 연락을 하겠죠. 하고 싶어서 못 참는 게 사람이니까.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뭐 이런 건 다 핑계 같아요. 신경 쓸 일이 많아. 신경 못 쓴 것 같아. 곱씹으면 섭섭한 말. 이것도 다 필요 없는 말들이죠. 신경 쓸 일이 많아도 할 건 다 해요. 이런 풍경들 보면 외국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외국도 안 가봤거든요. 처음엔 매우 큰 고마움도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한 것이 익숙해져서 작은 빈틈에 섭섭해한다. 마음을 닫으니 미움이 피더라. 농담도 상대가 받아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지. 웃기지가 않은데 웃자고 한 소리래. 속 좁은 사람 만드는 건 배려가 없는 거야. 웃음이 안 나는데 웃자고 한 소리래. 이렇게 거닐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편안함이 드네요. 하고 싶은 말 꾹 참을 때 뱉는 말. 그냥 맞아요. 그냥이란 말은
어느 때나 많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도 그냥 했어. 전화 목소리 듣고 싶어도 그냥. 사람에 지칠 때 자꾸만 찾게 돼. 혼술, 혼밥. 아직 혼술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거면 됐지 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질문에 아직도 딱히 대답할 거리가 없다. 이미 다 컸는데 난 뭐가 되고 싶은 걸까? 만화를 유별나게 잘 그렸던 친구 한 놈, 음악을 유별나게 사랑했던 친구 한 놈, 볶음밥을 유별나게 잘 만들었던 친구 한 놈. 한 놈은 팬 대신 수화기 보험 가입 권유하는 설계사가 되었고, 한 놈은 무대를 가슴에 묻고 건설사의 인사 담당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 친구 놈은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며 잔소리를 달달 볶아 안주 삼는다. 그때 만약 만화가며 음악가며 요리사를 꿈꿨으면 어땠을까? 잠깐 망상에 젖어든다. 이 우근철 님께서는 참 즐거웠었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될 수 있고 일상이 작품으로 남기는 그런 컷컷들을 봤을 때 삶이 참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릴까봐. 말 못할 속사정. 현실적인 삶을 택한 친구는 부푼 꿈 쫓는 친구가 부럽고, 헛된 꿈이 될까 두려운 친구는 안정된 삶의 친구가 부럽다.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들어가 보면 다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하진 않아요. 적어도 뭐 남들에게는 많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 자체는 행복하다 생각하죠. 근데 생활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가뜩이나 예민한 기질이라 뭐 생각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도 걱정이지만 근데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현실 자체에 그냥 제 삶을 즐기고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으로 와서 간절히 하고 싶은 걸 했어도 늦은 나이가 아니었던 걸 그땐 몰랐고 지금은 안다. 괜한 짓 나이 탓. 멋있죠? 멋있게 나이가 들고 싶어요. 항상 이왕이면 뭐 그런 단어처럼 먼 훗날 어른이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괜한 설렘과 기대에 부풀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설픈 어른이 되고 나니 뭐든 다시 부딪히며 시작할 수 있는 유년이 그립다. 미련과 아쉬움만 채우며 달려온 것처럼. 덩그러니 외롭고 무미건조 똑같고 설렘 가득보다는 오늘 뭐 먹을지가 중요해지는구나. 나이 먹어 간다는 것. 나이 들수록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저는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렘이라는 것은 즐거움이겠지만 두근거림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해야지 내가 재밌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다 보면 그냥 더 웃게 되니까 정말 웃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려고 제가 더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고 어디에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설레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춤, 노래
저한테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림을 제일 사랑하고 영원히 하겠지만 노래, 음악, 춤, 여행?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바쁘게 사는 걸 잘 사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지 뭐야. 쉼이 어색하니 일단 무작정 뛰는 것처럼 말이야. 숨 고르기, 그리고 잘 바쁘기. 맞아요. 바쁘게 사는 걸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바쁘게 살아야지 사는 것 같고, 내 몸이 힘들어야, 피곤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착각이 있는데, 저 내일 강원도 가거든요. 강원도 가서 선생님들과 몇 분의 선생님들과 가는데 정말 힐링하고 올 거예요. 아예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푹 놀다가 올 거거든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개인전 준비 때문에 앞서서 마음이 심란하긴 한데 이 또한 그럴수록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푹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라는 뭐 말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싶어요. 잘 바쁘기 그것도 참 좋은 말 같네요. 친구가 늦깎이 워홀을 떠났다. 떠나는 이유를 묻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라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나이 먹고 주책이냐 볼멘 소리를 했지만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더 부럽고 멋졌다. 그냥 하고 싶어서. 거창하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고 싶은 거면 됐지 뭐.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죠. 남이 보는 나를 신경 쓰며 나의 행복 또한 남의 시선에서 찾으려 한 건 아닌지. 자신이 행복한 건 자신만이 알아요.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삶이나 똑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없을지 몰라도 뜨겁게 사랑할 순 있다. 잘한다면 더할 나위. 와, 맞아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와, 이거 봐.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저도 좋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잘하질 못해요. 잘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손이 이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데 전 행복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문구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는 있다. 뜨겁게 사랑해야겠습니다. 더욱 뜨겁게. 비집고 탄 전철에서 어머니 한 분이 간신히 두드리는 문자 한 통. 흔한 이모티콘조차 없고 오타투성이지만 긴 말이 필요 없는 그 마음. 바람, 차네, 따뜻히 입어. 다 전달이 되죠. 나만 행복하면 된 거라 여겼는데 이젠 내 주변이 행복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아. 어차피 늙으면 후회해. 모든 게 아쉽고 시간은 덧없어. 어른의 말씀이 고맙다. 어머니는 꽃피는 봄이 되면 병아리 장사를 했고 졸업식이나 어버이날에는 꽃다발을 만들러 분주히 꽃시장에 갔다. 가을 소풍 시즌에는 장난감 꾸러미를 챙겨 소풍 장소를 찾아 나섰고 평소엔 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아 고무장갑 꽃이, 손톱깎이 등등을 돗자리에 깔아놓고 몇 푼을 벌기 위해 반복되는 매일을 보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가다에 정강이는 상처투성이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게 까져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터를 찾아 늦은 밤이 돼서야 돌아와 바람 서린 잠바를 벗고 치열한 매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다. 빛바랜 앨범을 들춰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도 꽤나 멋쟁이셨는데 그런 청춘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신다. 지질이 가난했고 지금도 녹록지 않은 형편이지만 추워도 흙수저라 원망하기 싫다. 부모의 지난 삶이 진짜 별 볼 일 없어지니까. 한 줌 흙처럼 엄마 아빠가 인생 쏟아붓고 흙에서 꽃 피운 게 당신이다. 눈물 날 것 같아요. 한 줌 흙처럼. 엄마 아빠가 인생 쏟아붓고
흙에서 꽃 피운 게 당신이다. 흙. 와, 사진 너무 좋아요. 자연스럽기도 하고 사연이 있는 듯한. 어디를 가는 걸까요? 가끔은 용기를 주는 말보다는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끌어안고 다독여줘. 자꾸 힘내라고 하니까 하기 싫다라는 그 말이 죄 짓는 것처럼 힘들어. 하면 된다는 말보다 안 해도 괜찮아 라는 그 말이 더 힘이 될 때 포기해도 괜찮아. 벽면 가득 당신의 이력과 발자취가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며 박수치지 않아도, 빈칸투성이 채울 내용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행복을 쫓고 설레게 꿈을 키우고 바지런히 오늘을 채우는 당신. 그거면 됐지 뭐. 저는 전시도 올해 여러 가지 그룹전도 있었고 살면서 그림과 관련된 이력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다시 시작하게 된 거는 2년 됐죠. 2년 됐는데 학창 시절에는 뭐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데 저는 막 이력을 하나하나 챙기고 싶지 않아요. 요번에도 리플렛을 만드는데 뭐 도록처럼 만들고 싶지만 이게 다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리플렛을 만드는데 뒤에다 이력을 뺐어요. 대신에 소장처라고 작품 소장 그 곳을 썼는데 이력 같은 경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진짜 여기 말처럼 충실하게 하루를 채우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삶에 충실한 거죠. 근데 이력 한 줄 때문에 무리해서 뭘 한다거나 저는 그것에 아직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 내야 될 때 그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런 걸 못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삶을 볼 때 한 줄 한 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의 진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가 정말 후회 없이 성실하게 최선으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기차를 타는데 역무원이 물었다. 목적지가 어디냐고. 그래서 말했다. 하카타까지 가는데 중간에 몇 번 내릴지 모른다고. 창밖 풍경 느낌 오면 훌쩍 내렸던 하루. 여행 준비를 도와준 치미라는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는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여행이라는 게 오롯이 내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함으로 생각했던 터라 망설이며 답을 못하고 있을 때 다시 그가 말했다. 만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남겨. 그럼 다들 해피할 테니까.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나라, 공장 같은 오염시설이 없는 나라, 어딜 가든 금연 표지판에 애를 먹었고 남을 반찬뿐이라 끼니도 대충 때웠다. 국민 전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말과는 달리 국민들의 행색이 풍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여행 마지막 날 만난 한 아저씨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내게 있어 행복은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신께 기도하며 묻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연의 이로움이 되는 삶. 환전소를 가거나 근처 슈퍼를 가거나 혹은 맛집에서조차 줄을 서 기다리는 건 대부분 관광객들 뿐 현지인에게 줄서기 따윈 없다. 벤치에서 볕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둘 중 하나. 기다림에 합류할 사람은 울티모만 외치면 된다. 울티모란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애가 울티모야. 번호표도 필요 없고 줄 설 이유도 없다. 울티모만 찾으면 되니까. 퍽퍽한 세상에 꽤나 낭만적인 문화, 서로를 기억해주기. 해가 쨍쨍한 오후 한낮, 골목 허름한 식당 한 켠,
땀을 뻘뻘 흘리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빵빵해진 볼로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 아줌마가 쓱 일어나 함께 온 남자와 실룩실룩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곧이어 식당은 춤판이 됐다. 별 볼 일 없는 일상에서의 유쾌함. 맥주를 갖다 준 웨이터도 덧붙인다. 일단 추워. 더 맛있어. 유쾌하게 살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 친구의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말했다. 어차피 돌아가도 비슷할 것 같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결정에 땅을 치고 똑같은 고집을 부리며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고 미련이야 있지만 그게 후회라면 너무 짠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냐 우리. 와, 한 권을 다 읽었네요. 에세이집이라 위로 에세이집, 에세이집이라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죠. 사진에서도 그렇고 사진이 참 좋아요. 이런 거 보면 저도 이렇게 책도 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글을 너무 못 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강원도 갑니다. 잘 다녀올게요.